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워싱턴 DC입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지금 컨퍼런스가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TPD라고 하는데 Trans-Pacific Dialogue라고 합니다. 이게 최종현 학술원에서 이제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대표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슈라든지,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게 돼서 DC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모저모 컨퍼런스도 좀 보여드리고, 또 온 김에 여기 또 참석하시는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만나고, 오랜만에 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And her YouTube channel, QGU's Knowledge Play, boasts nearly 1.2 million subscribers. And she has contributed prominent figures, a lot of figures. I was told that Dr. Kim has brought her own cruise here. Just remember, keep it cool, and you might just become the next big YouTube star. 근데 이번에 제가 온 컨퍼런스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4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퍼시픽이니까 미국, 일본, 한국 요 3국가에서 뭐 학자라든지 전직 관료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서 이제 뭐 3국 간의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특별 주제로 이제 AI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 트럼프 행정부 지금 코어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네트워킹 같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요새 분위기 어떠냐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얼마 전에 뮌헨에서 열렸던 외교 안보 회의가 있거든요. 이게 매년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했었던 연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제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난을 하면서 마치 유럽에서 미국은 발 빼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뭐 들었을 때도 오 하고 나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유럽은 충격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반향이 컸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측이 어마무지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잘 되나, 그런 연습까지 다 했다 뭐 얘기까지도 있어요.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그리고 USAID라고 하고 또 USAID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직원이 되나? 뭐. 근데 그 중에 270명 남기고 다 잘랐어요. 그리고 예산도 이제 깎아버린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도가 그렇게 많이 안 됐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됐는데, 요 안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보는 분위기예요. 그게 사실상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공공외교, 그러니까 미국의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고,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는데, 아닌 말로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의 소리들이 많았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의 미국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지만, 유럽에서는 확실히 조금 발을 빼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 그거죠. 아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아시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찌됐든 간에 버릴 수 없는 지역이다.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예측 불허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건 많지만 방향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저런 걸 보고서는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이 안심하겠냐. 근데 이거를 제가 다 막 얘기를 하기에 그런 게, 이 컨퍼런스 자체가 채럼 하우스 룰이에요. 영국에 채럼 하우스라고 있거든요. 띵크탱크인데 굉장히 뭐 세계적인. 채럼 하우스 룰에서는 누가 얘기를 했는지를 밝히면 안 돼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뭐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한번 먹어봐야지. 생각해봐야지. USAID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한국의 언론에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 얘기가. 그래서 아, 관심사가 아니구나 하려다가 뭐 간둔 건 있기는 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이슈는 국내 이슈예요, 결국. 국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뭐 외교안보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국내 이슈에 더 집중을 할 거다. 그렇게들 보고는 있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대함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만한 동맹국들은 없거든요. 뭐 유럽한테 하듯이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쉽진 않죠. 일단 관세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갈 수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예전의 트럼프가 아니다예요. 사실 첫 임기 때는 본인도 대통령이 된 것에 좀 약간 얼떨떨한 것도 있고 이 워싱턴 DC 내 네트워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게 되면 뭘 할 것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놨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도 인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트럼프랑은 완전히 다르다. 무서울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온 거예요. 이런 류의 컨퍼런스를. 뭐 제가 옛날에 연구원 다닐 때는 뭐 정말 수도 없이 다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그리고 현지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뭐 띵크탱크에 있는 사람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 정계에 있는 사람들 뭐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들었고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는 옛날 친구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 DC도 점점 이렇게 세대가 교체가 되어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이제는 기업을 경영한다, 뭐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그냥 비즈니스끼리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특히나 미국을 상대로 하거나 뭐 해외를 나가려는 기업이라면은 뭐 모두가 여력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제는 워싱턴 DC를 좀 와봐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